안녕하세요. 신디의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심플하고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half square triangle 이라는 이 블로그로요. 직작 모양의 베이비 퀼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직작 모양이죠. 이 모양을 이 하나의 기법으로 모양을 만들어 내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요. 즐겁게 만드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드시면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플한 색깔을 좋아하고 또 핑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핑크 하나, 그 다음에 흰색 하나 해서 이 두 종류의 색깔로, 두 종류의 원색으로 정해봤어요. 그림이 나 프린트가 있으신 천을 선택하시면은 흰색과 이 핑크 색깔이 있으신 것끼리 마주 볼 때는 항상 그림이 있는 그 겉면이 마주 볼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원색일 경우에는 겉과 안이 많이 틀리지가 않아서 그렇게 주의할 필요는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색으로 저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천의 사이즈는 13에 13 정사각형이거든요. 이거는 꼭 굳이 꼭 13 by 13이어야 되느냐 할 때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뭐 10에 10 작은 것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저는 13에 13이 모양이 크고 넉넉하고 또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또 실제로는 이런 퀼트 가게에서 이렇게 프리컷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리 잘려져서 이렇게 권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천을 제가 사서 이렇게 제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하는 방법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줄을 그어줄 거예요. 끝과 끝을 자로 이렇게 마주보게 해주신 다음에 펜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딱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연필은 검정 그 뭐라 그러나요? 검정 그게 번지기 때문에 천이 깔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볼펜이나 아니면 수성용 사인펜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줄을 이렇게 긋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중간에 중간선을 대각선으로 그었거든요. 이 선을 제가 임의로 중앙선이라고 제가 규정을 할게요. 이걸 선으로 이렇게 그으셔도 되고요. 편하시게 반을 접어서 다리미로 한번 꾹 눌러주시면 그 다리미 자국이 있기 때문에 제 눈에 그 다리미 자국이 보여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눈에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선 그은 이 부분을 꼬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기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중앙선을 옆으로 해서 이 노루발 면이 이 중앙선과 닿게 한 다음에 이 바늘은 그 옆부분을 꼬맬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중앙선에 맞닿은 이 왼쪽 이 노루발의 이 면과 바늘이 있는 이 면,
요만큼의 사이가 시접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각형 천 안에는 벌써 시접분이 벌써 들어가 있다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머리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꼬맬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한쪽만 꼬매는 게 아니라 이 핑크색, 이 단색을 핑크색과 흰색을 이렇게 붙여서 서로 마주보게 하면 되죠.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핑크 같은 이런 솔리드 색이 아닌 여기에 문양이 있거나 뭐 그림이 새겨진 천을 사용하신다 이랬을 때 이 그림이 이 흰색과 마주 봐야 되겠죠. 그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은 이 단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여기에다가 초점을 둘게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잘 맞춘 다음에 노루발을 내려주시고 아까 방금 설명했듯이 이 노루발이 이 중앙선에 맞을 수 있도록 잘 맞춰주시면 돼요. 꼬매실 때는 요거를 주의하시는데 요 중앙선이 삐뚤빼뚤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쭉 중앙선을 따라서 옆을 꼬매줬어요. 그래서 꼬매주시고 바늘을 올려주시고 자르지 마시고 조금 실을 당겨 주신 다음에 바로 또 꼬매겠습니다. 옆을 돌린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제 꼬맬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중앙선 옆에 노루발 면과 맞춰 주신 다음에요. 꼬매 주시면 돼요. 네, 이제는 다 꼬맸습니다. 이제 이거를 해서 자를게요. 제가 처음에 바느질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항상 요 실 끝을 약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요걸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그거 안 잡거나 이러면 이런 식으로 엉킬 때가 많거든요. 그럼 요 부분이 엉키고 바느질도 안 예쁘고 또 약간 더 두툼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두툼해져요. 그래서 이게 뭐 실밥이 터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두껍기 때문에 모양이 깔끔하지 않죠. 그래서 시작할 때 이렇게 조금 실을 이렇게 잡고 시작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엉킴이 없어요. 그래서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요. 근데 요런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방법을 꾀를 낸다고 하나요? 방법을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찾아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이런 조각 같은 거 남은 거를 먼저 꼬매서 그런 엉킴을 먼저 보낸 다음에 사용하시는 계속해서 바느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방법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나는 엉킴도 별로 상관이 없다 그랬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미싱을 하셔도 상관없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옆에를 또 맞춰서 한번 꼬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잡아당겨 주시고 요새 지금 뭐 갖고 계시는 미싱이나 요새 또 시중에 나오는 미싱들은 퀼트 하기에 좋게 나와서 퀼트 더 하시기 쉬우실 거고요. 또 예전에 좀 오래된 미싱이라도 웬만한 미싱은 전체적 규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노루발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서
시접부는 이게 보통 0.7에서 0.8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시접을 맞추지 않으셔도 그 정도, 또 1cm라고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그러니까는 이 하나하나가 사이즈가 틀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0.8 아니면 뭐 시접분이 1 이렇게 공통됐을 때는 많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자르겠습니다.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마주보게 한 다음에 주름, 중앙선 옆에다가 노루발 맞춰주시고 고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정말 이것만 이렇게 하는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난 이렇게 만들 이 권을 다 이렇게 꼬매 주시고 나서 자르는 작업 하시고, 그러면 작업이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떼도 바로 맞춰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꼬매진 게 보이죠? 중앙선 옆으로 이렇게 두 개 바느질이 보이죠? 요게 딱 잘 됐어요. 그래서 전 지금 요 중앙선 있죠? 요 부분을 자를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 제도판에 놓으시고 둥근 칼로 이 P자 칼로 중간을 이렇게 편하게 잘라 주셔도 돼요. 둥근 칼 사용하실 때는 밑에는 항상 제도판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이 칼도 보호되고 이런 테이블도 보호가 되니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가위로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 그릴 때 볼펜으로 해도 많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잘라야 할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게 보이는 점이라든지 뭐 퀼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수성펜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사각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빨리빨리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미를 다려주시고, 그래서 다리미를 다려주시고요. 이렇게 다 다리고 나서 요 꼭지점 요 부분은 잘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각들로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 재밌는 게 그냥 두 가지 두 종류의 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나의 심플한 블록이 되고, 또 이 블록으로 정말 각가지의 패턴이 나오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하나가 이렇게 되고, 붙이실 때 같은 색깔이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됐고요. 일단은 위아래를 제가 맞춰 볼게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춰보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예,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맞춰보게 하고 또 이렇게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네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직장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이제 블럭이 이제 될 건데요. 물론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이렇게 일렬로 쫙쫙 이렇게 나열을 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블럭을 하나를 만들어 보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블럭 똑같은 이 모양의 블럭을 계속해서 연결을 하는 정말 심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패턴이기 때문에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들어가니까 모양이 더 완성된 모양이 보이시죠? 이거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얀색끼리 마주보고 핑크색끼리 마주보고 그거 아래에는 흰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장소가 조금 공간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직장 모양이 직작, 직작, 직작. 네, 이 모양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 모양을 따라서 또 아래 칸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흰색 직작과 핑크색 직작 이런 식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쭉 만들어 보신 그 조각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블럭을 이 조각을 붙여서 한 블럭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한 블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계속해서 화일 처리를 할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블럭별로 이렇게 붙이는 게 제가 작업할 때 저가 더 잘 이해가 되고 헷갈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한 거기 때문에 의외로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편으로 이 블럭 연결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